자, 2024학년도 강서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교과서 1과와 2과, 그 다음에 리딩 파워 완성에서 나왔고요. 리딩 파워 완성은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1강, 2강, 5강, 9강, 10강, 11강에 해당하는 친구, 그리고, 프랙티스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랙티스까지 해서 우리는 총 문제 수는 23문제가 나왔고, 23문제가 나왔고요. 비율을 좀 따지다 보면은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되게 적죠. 그러니까 리딩 파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과 서술형에서도 서술형은 총 5문제가 나왔고 객관식이 18문제가 나와 있구나라는 것도 봐주세요.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좀 적어봤어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출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구분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시험지 오답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뭐가 다르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단어를 찾아보는 거 이런 단어를 써보는 거 약간 중요하구나라고 봐주세요. 자, 우선 난이도는 제가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충분히 맞을 수 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좀 볼만한 친구들은 요약은 약간 단어 때문에 중상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삽입도 마찬가지였고, 원래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순서 삽입에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내용도 알고 있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휘와 어법, 그리고 어법은 이번에 좀 어려웠다라고 저도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문장을 쪼개서 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접속사를 써서 보냐 아니면 그냥 쓰냐 그냥 본문만 잘 봤냐 이거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충분히 어려워할 만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11번은 좀 이따 뒤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봤냐 안 봤냐를 좀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목 문제도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이 좀 그래도 저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전 느껴요. 주장은 사실 그냥 밑줄만 치고 그걸 똑같이 써주는 거라서 여러분이 봤을 때 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문맥에 맞게 변형을 하는 건데 약간 어려웠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휘라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문법적인 요소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상으로 넣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교과서 이과라서 약간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움이. 만약에 리딩 파워로 좀 나왔으면 여러분이 좀 더 어려워했을 만한데 교과서로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았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유 서술도 마찬가지로 좀 깐깐하게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유가 바로 나와 있었는데, 밑에 바로 나와 있었는데, 앞에 본 친구들도 있었고, 그 이유를 좀 잘못 이해해서 좀 서술한 친구들도 있었고, 약간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유를 봤을 때 좀 더 꼼꼼히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글로 썼기 때문에 약간 제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는 약간 한글에 대한 이렇게 써라, 서술을 해라 라는 게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히 쓰셔야 됩니다. 완전 정확하게요. 본문에서 언급한 바를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자, 어휘 그리고 어순비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순비열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서술형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배열도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해보면 좀 금방 알 수 있다. 그래도 배점이 컸죠.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배점이 컸기 때문에 좀 중요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절하게 하도 있었고 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도 있었고 중상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 상에 그래도 좀 몇 가지 넣었는데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다. 지금 딱 봐도 딱 3문제가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좀 갈라질 수 있는 거지 나머지에선 충분히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표로서 약간 문제 유형의 객관식이 어떤 친구들이 나왔고 몇 문제 정도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친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저희가 킬러 문제를 제가 아까 11번에 해당하는 친구 약간 한번 보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 친구는 유닛 9의 프랙티스 2번에 해당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원문하고 제가 좀 잘랐어요. 자, 우선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한 문장으로 원래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밑에 거 보시면 한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끊었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친구를 누구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 있는 스튜던트란 친구를 받는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컴마를 찍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친구는 만약에 컴마 찍고 우리가 접속사, 그러니까 개간대의 약간 용법으로 생각해주면 여러분이 살짝 편하긴 한데 개간대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개간대는 약간 관계대명사, 개주관대라는 친구는 개속중용법의 주격관계 대명사잖아요. 이 친구를 우리가 약간 대명사를 끼고 바꾸고 싶으면 컴마 찍고 우리가 접속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를 쓰죠. 그리고 동사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주관대에 해당하는 친구를 바꿔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마 찍고 and라고 쓰면 그냥 그대로 many of whom이 아니라 우리는 이 친구를 받고 있는 them이 돼야 됩니다. 대명사를 써주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봐주세요. 왜냐면 이 주어가 명사기 때문에 whom이라는 친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them이라는 친구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가 바뀐 거는 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뭘로 썼구나. 아, 이 whom이라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them이라는 친구로 바꿨어야 됐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왜 그렇게 정답이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모르겠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고 왜 이렇게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글만 외웠고 그냥 봤다면 사실 모두가 그냥 이거 맞구나 하고 넘어갔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거 4번을 되게 많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분사구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능동의 관계를 갖는다, 앞에 있는 주어의 관계 봤을 때 능동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설명 들은 친구들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국 문장을 막 외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뒤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사실 알았어요. 배웠죠.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가 다뤘던 문제 중에 제가 나눠드린 문제집 중에요. 우리가 원리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many of them이란 친구가 나왔죠. 근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them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죠. whom이라는 친구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and가 있었으면 them인 거고 and가 없으면 우리 whom이라는 친구로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캐치했으면 문제 금방 뭔가 풀을 수 있었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출제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문법 배우는 책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치사가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와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 합쳐졌을 때 이 some of them이란 친구를 우리가 앞으로 쓰면서 이 songs라는 친구를 받고 있구나. 12 songs.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which라는 친구로 3으로 표현해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컴마 찍고 또 and라는 친구로 된다면 이 친구는 또 them이라는 친구로 바뀌겠구나라는 것도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명해드린 거 문장 하나 있을 때 우리 각각에 나눠져 있을 때 대명사로 받는 친구 이 친구 전치사 뒤에 이렇게 왔지만 얘 우리 받는 대상 우리 앞에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로 써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총평을 좀 적어봤어요. 출제 경향과 난이도, 그 다음에 대비 활동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봤는데, 자, 출제 경향은, 당연히 교과서 비중보다 리딩 파워 비중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래도 풀만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단어가 좀 모르는 게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들, 계속 우리가 교과서나 리딩 파워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다른 필요한 단어들도 같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라도 조금씩 매일 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유의어, 반의어가 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적어보시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형은 약간 2번만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풀만했어요. 2번도 막 엄청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까다롭긴 했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풀었으면 좀 괜찮았다. 하지만 우리가 변형도 해야 되고 뭐 삽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약간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봤어야 됐다. 하지만 교과서였기 때문에 상세가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 프랙티스 1, 2를 수업을 하고 3, 4는 유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간 1, 2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번호를 보시면 3, 4도 나오긴 했지만 1, 2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약간 진도 나가는 부분을 좀 더 핵심을 둬야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이었습니다.
지문에 살짝 변형은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렵다라고 친구들 그냥 어떤 식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를 좀 이야기했어요. 12번 또한 우리도 약간 제목에 해당하는 친구였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글을 이해했다면 풀만한 문제였고요. 제목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글쓴이가 약간 한 군데만 딱 얘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글을 봐야 된다. 글의 흐름을 봐야 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단어들을 뽑아서 우리가 써줘야 된다. 약간 매력적인 오답을 생각해보면 되게 맞는 말만 나와요. 하지만 약간 단면적인 면만 봤을 때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이 단어가 답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친구도 존재한다. 그래서 약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뷔 활동을 보시면, 모의고사 완성은 사실 고2 수준의 약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지문 분석을 좀 꼼꼼히 해주시고 여러 번 하면서 왜 이게 와야 되지? 약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왜라는 부분에 답변을 못하겠으면 저한테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냥 지문만 보는 게 아니고 독해랑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문장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순서로 나왔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꼭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을 사실 전부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주는 영상이나 아니면 저의 수업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최대한 꼼꼼히 봐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안 돼 있다라고 느끼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쭉 살펴보면서 제가 나눠드린 문제에서 진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전반적으로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답을 꼼꼼히 해주시고 맞은 거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친구 또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워주는 게 무조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기말고사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말도 준비 잘해서 잘 보도록 할게요.